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정부가 최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열어서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권고사항 70개 가운데 4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 등은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들어서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인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별로인 듯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다는 정부 입장이 맨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체벌 금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체벌 금지를 명시한 학생 인권 조례를 무력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냈었죠. 그리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년 전에 미네르바를 구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선언과 현실의 간극이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자,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해외로 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어제 김관진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자 김관진 장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는 달리 북 핵실험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법무부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 서울고검검사 그리고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 서울 동부지검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한 박모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검사는 면직하기로 했고요. 징계는 징계고 기소 후 사법 처리는 별개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욱 후보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될 것 같습니다. 이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여연대는 이동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3억 2천만 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수표로 받아서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개인의 돈과 섞인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 보험료 납부, 자녀 유학비, 개인 경조사비에 썼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는데도 이 사람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인터넷에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찬반 표시를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그럴 힘과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한국의 경제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신문이 바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데요. 이 두 신문이 최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주 언론, 독버섯, 거악 이런 등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고 또 상대의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집중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계에서 과당 경쟁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드러내놓고 싸운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철 경제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언론사 간의 이 경쟁 구도 내지 알력이 좀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그 독자들 앞에서 대놓고 속칭 표현은 빨가벗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사실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닌데. 자, 한국경제, 매일경제 줄여서 이제 한경, 매경 이렇게 부르는데 한경과 매경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단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이쪽 그 한경과 매경 지면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원색적인 그 용어를 또 써가면서 그 양쪽 신문을 서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두 개 한경과 매경이 사실상 우리나라 그 경제 언론의 어떤 대표 주자인데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지면을 가지고 양쪽의 어떤 그런 매체끼리 서로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이례적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면전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까? 일단 발단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약간씩 좀 엇갈리는데요. 좀 시간대별로 이 양쪽 신문의 보도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검찰에서 뉴스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증권 방송에 그 나와서 PD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던 출연자, 증권 전문가가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다음에 이게 뜰 거다 이거 사라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부추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증권 방송을 통한 뭐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랬는데요. 그 이 31일 날 이제 검찰이 그걸 발표를 하고 이제 조간 신문들은 다음 날 1일자 신문에 이제 이 기사를 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사가 그 보통 사회면에 있다 보니까 일반 그 우리 청취자들이나 독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매일경제도 1일자 신문에 이 기사를 썼고요. 물론 그때 기사야 한국경제TV라고 이름을 박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큰 이슈가 안 된 게 이제 그날 보통 그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게 이슈가 돼서 이게 사회면에 있다 보니까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여하튼 그 한국경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픈 기사였죠. 그래서 한국경제는 다른 신문과 비슷하게 이제 그 김용준 인사청문회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경이 그 일일자에 이제 그 한국경제 TV의 어떤 그런 주가 조작 사건 기사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김용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획 기사를 한경이 실을 때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매경 회장 지금 현재 회장이죠. 장대환 회장의 그 총리 후보 그 낙마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2일자 토요일자 그 매경이 일면에 기획 기사를 딱 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자본시장의 독버섯을 고발한다 이런 기획 기사를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일면 그다음에 7면에 세 꼭지 막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자죠. 어제자 5일자 한국경제가 아예 대놓고 매일경제를 박아서
폭주 언론이다 뭐 가지고 이제 매일경제 고발하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정리를 하면 네. 검찰에서 수사 결과 한국경제TV PD하고 출연자들이 이른바 주가 조작 방송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를 하니까 네. 매일경제가 이걸 이제 한국경제TV라고 실명을 박아서 보도를 했고, 네, 다른 데도 아마 조선도 아마 네.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경제는 다시 김용준 총리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례를 또 보도를 하면서 네. 지금 매일경제 회장인 장대환 그 회장의 케이스를 여기다 집어넣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공방이 시작이 됐다 이런 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확전 일로를 거두면서 다시 이제 매경은 이 주가 조작, 방송을 통한 주가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획 기사를 또 실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다시 또 한경이 또 다시 재보복하는 또 기사를 또 실었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네네. 근데 양쪽에서 지금 이번 사건의 발단,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처음 이게 문제가 됐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 갖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경 말대로 하면 네. 이 기사에 이제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싸우게 된 그 발단의 기사가 네. 결국 한국경제TV 그 전직 PD가 지금은 이제 구속됐죠. 네. 그 PD가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 네. 그 기사가 먼저 발단이 됐다. 이 기사 때문에 한국경제가 아파서 우리를 매경을 공격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정상적인 보도였는데 한경이 발끈했으니까 한경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그렇죠. 한국경제는 한경 입장에서는 그 매경이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도한 인사청문회 낙마 기사를 매경이 발끈해서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매경이 과도하게 이미 한번 썼던 그 한국경제 그 주가 조작 사건 기사를 기획 기사로 다시 한번 또 쓴 거죠. 그러니까 보복성 재탕 기사 이런 형식으로 해서 또 썼다. 그러니까 한국경제가 굉장히 열받은 거죠. 그래서 5일자 어제 매경을 고발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났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매일경제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서 보도를 했어요. 한국경제TV의 PD와 출연자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주가 조작했다라는 사실 보도를 냈고 또 김용준 총리 후보자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국경제는 뭐 역대 총리 후보자의 낙마 케이스를 이제 또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썼고 사실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보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계 이제 지금까지 보도 관행을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있는 보도인 것 같은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기획성 기사부터가 이제 사실은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경과 한경의 입장이 약간씩 그걸 해석하는데 약간 다른 게요. 그러니까 이제 매경에서는 한국경제가 굳이 장대환 회장 그리고 그 당시 낙마 사례 그 낙마 과정에서 의혹으로 끝난 사안을 마치 지금 현재 다시 또 끄집어내서 장대환 회장이 마치 커다란 그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다시 보도해서 자기 매일경제나 장대환 회장의 인격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한테도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회장님을 욕보였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그 기획성 기사, 그 한경의 그 기획성 기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된 기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매경이 과도하게 반응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한국경제TV 물론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잘못됐지만 그 한 개인의 비리를 갖다가 마치 한국경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일경제가 막 그 아주 보복성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아주 광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의 독버섯이라고 하는 한 면에 걸친 기획 기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방송을 통한 주가 조작.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기획 기사로 썼는데 그 기획 기사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경제TV 케이스였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 기사를 아마 제가 잠깐 소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독버섯 고발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이제 그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거의 그 사례를 중심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쓰고 있는데요. 그 한국경제TV 한 사례만 가지고 거의 기사를 다 적었다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박스 기사, 그다음에 옆에 또 해설 기사, 뭐 표현도 검은 네트워크, 뭐 현금 다발 주고받은 것, 발렌타인 30년산, 뭐 양주 검찰 조서를 뭐 거의 그대로. 아니 발렌타인 30년산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가 조작 방송, 증권 방송에 나가려면 그 전문가가 그 PD한테 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 좀 시켜달라. 그렇죠. 출연 좀 시켜달라고 상납을 할 때 양주를 30년산을 주는데 그 안에다가 돈다발을 현금 1,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그거를 넣어서 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그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이틀남은 섭외를 못해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그 PD한테 그런 양주와 현금 다발을 주면서 방송을 나가고 그런 실태를 쫙 이제 다 까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걸 이제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검찰 조사에 나왔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한경 입장에서 보면 한 개인의 비리고 또 아직 그게 혐의가 있는 거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혐의 사실상 막 재단한 거죠. 매경에서. 거기 한경이가 이제 그 기사에 대해 광분을 하게 된 거고 그 기사로 인해서 또 자기네들이 어떤 한국경제신문 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집단 내지는 언론사로 비춰진 거에 대해서 아주 내부적으로 광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의 기획기사는 뭐였습니까? 한국경제는 이제 제가 오늘 어제 신문을 가져가 나왔는데요. 뭐 여기 들으신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이제 일면에 이제 폭주 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뭐 우리 이털남 김종배 선배도 신문을 만들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빨간색 제목으로 이렇게 뽑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두 광고 협찬 안 하면 무차별 보복 기사 그렇게 해가지고 일면 박스로 넣고요. 자기네들 이제 한국경제TV 구속 사건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면을 잠깐 보시면 이 6면 전체가 그 이제 그 폭주 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 이런 건데요. 그 돈업은 머니 저널리즘 쉽게 말하면 돈으로 저널리즘 장사한다 뭐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광고를 안 주면 보복성 기사를 낸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그렇게 해왔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치부를 건드리는 기획 기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동안에 이제 업계 내지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그 유야무야 내지는 서로 이렇게 알고 또 속칭 뭐 이른바 찌라시라는 그 미확인된 어떤 증권가 정보지에 뜰만한 내용들이 사실상 여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사실이죠.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사를 썼겠죠. 물론 매경에서는 이 기사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일단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근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진면을 가지고 양쪽의 공방을 좀 이렇게 쭉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당사자들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네, 통화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일단 매일경제 쪽에 그 지금 경제부장 이 보도를 지금 맡고 그리고 아마 대외적으로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경제부장과 지금 통화를 했고요. 그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한마디로 저질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양쪽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지금 상하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매경 간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질스럽다. 한경 간부는 여러 가지 저한테도 말을 했지만 매경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매경은 자기네들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과거에 일부 뭐 90년대 내지는 뭐 그 과거에 이제 일부 그 기업들 이런 비판성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기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과거 90년대 얘기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마치 지금에 일어나는 것처럼 한경이 이렇게 쓰고 또 한경 입장에서는 매경이 날로 그 신문사를 확장해가고 작년에 뭐 종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업들한테 엄청난 어떤 압박 그리고 또 한경이 또 여러 가지 기업에 또 여러 가지 우호적인 기사와 또 그쪽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한경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여기 이번에 그 한경이
어제자 신문에 쓴 내용들 보면 거의 기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경이 기업을 조진 그런 케이스를 다 썼죠. 여기 실명까지 기업들 실명까지 동부, 삼천리, 신한, LG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경이 그런 기업들 어떻게 조졌다라는 겁니까? 광고 안 준다고? 그렇죠. 지금 광고 안 준다고 기업의 그 해당 기업들이 약점을 잡아서 보도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기업의 광고 대신 또 경제지들이 여러 가지 그 협찬성 그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협찬성 사업을 많이 할 때 기업들이 어떤 협찬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나게 이제 기사로 보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나온 거 보면 그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그 삼천리자전거, 동부경영권 쓴 게 해저드에 빠졌다라는 어떤 이 기사도 마치 이제 그 동부그룹이 완전히 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기업 대리가 이런 기업뿐만 4대 그룹에도 또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4대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 한경의 기사를 보면 그 장대환 회장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모 그룹의 최고위층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종편에 투자를 해달라. 장대원 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재벌 4대 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매경 환경 막 다 붙는 상황에서 종편 출범할 때 이제 그 자기네 그 그렇죠. 방송에 투자해라, 출자해라. 그렇죠, 출자해라. 쉽게 말하면 자본금 대라.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에 다 오니까 이제 4대 그룹이 선언을 했죠 그때. 우리는 종편에 출자하지 않는다. 선언할 정도였는데 하여튼 이 장대환 회장이 직접 모그룹에 전화를 해가지고 투자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곧바로 공공전자. 이게 지금 본판에는 공공전자로 나왔는데요. 어제 그 온라인판, 그 이전에 온라인판 LG라고 박았습니다. 신문에 나오기 전에 온라인에 먼저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LG라고 박았다. 네. 그러다 지금 이게 지금 본판 기사에는 공공전자로 뺐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매경에서 LG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사가 바뀌었다. 그만큼 한경 스스로가 기사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한경은 처음에 LG라고 박았지만 그 기업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LG라는 이름을 뺀 것 같다. 그렇게 된 걸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기사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습니다. 그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매일경제는 기획 기사를 통해서 한국경제 TV를 통한 주가 조작 사례를 아주 리얼하게,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이제 속칭 까발렸고. 그렇죠. 한국경제는 그거 이제 그래서 또 기획성 기사로 이 매일경제가 광고와 기사를 그러니까 언론께서 이제 그 속으로 엿바꿔 먹는 이런 분도 쓰는데 그렇죠. 하는 행태라든지 광고를 안 줬을 때의 보복 기사 이런 또 실태를 다 까발렸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완전히 거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꼴이 돼버렸네요.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어제 여기에 언급된 그 기업 담당 홍보 쪽 담당 그 임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요. 되게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게 취재라면 자기는 노코멘트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좀 느낌이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왜 우리 기업 이름을 또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네들은 여기 지면 싸우고 끝나지만 나중에 또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매체로부터 또 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출입 기자로부터. 당신 이거 그쪽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또 마치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매체에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것들 고자질한 것처럼 또 그렇게 되니까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 담당자는 되게 또 난감해하죠. 마치 우리가 매경에 예를 들어서 매경에 당한 거를 한경에 일러 바친 것처럼. 그러면 매경은 이네들 나쁜 놈들이구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경 입장에서는 당신네들 그 아픈 분 우리가 긁어준 거 아니냐라고 또 하면 나중에 또 뭘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끼리 싸우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껴가지고 난감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가 지금 경제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이가 아주 극단적인 경쟁 구도로 가면서 했던 그런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경제지 성격상 그 과거에
언론사 내지는 신문끼리 여러 가지 그 뭐 좀 각을 세우고 한겨레신문 초창기 때도 조선일보 내지는 그 미디어평에 그 조폭 언론이라는 표현, 조중동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후로 특히 경제지에서 그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폭주 언론, 이게 솔직히 좀 이거 조어 같은데요. 이런 폭주 언론이라는 표현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뭐 이건 신문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경제지끼리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시장 파이라는 것도 항상 키워가면서 그리고 경제지 성격상 어떤 그 큰 어떤 기업, 왜냐하면 그 경제지 아주 주요 소비자 독자층이라는 게 기업이죠. 경제 주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독자 소비자들도 있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놓고 기업을 뭐 비판하거나 기업을 대놓고 하는 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그 경제지들 스스로도 서로 이렇게 좀 얌전하게 조용조용하게 가는 게 많았는데 두 신문이 뭐 논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대신 이제 약간의 그 양쪽 신문의 이제 그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경은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고요. 그렇죠. 한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가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이 그런 경우죠. 그렇죠. 전경련이 보통 현대차, 삼성, LG 같은 이런 4대국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대기업들이 이제 그 회원사로 있는 그 협회인데 그 회원사들이 한국경제신문의 지분을 조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경련이 뭐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떤 그 좀 입장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매일경제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너 장대환 회장이 회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오너 중심의 어떤 조중동과 비슷한 그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면의 이런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 기사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도 같이 있는 약간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이제 동일한 시장 안에서 조협회는 이제 서로 공생을 해온 이런 관계였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종편 선정 과정에서 한국경제도 그러니까 종편 신청을 했었었죠 그때. 그런데 한국경제는 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을 했고. 그렇죠. 매일경제는 선정이 돼서 이제 지금 MBN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좀 그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이 선정 과정에서도. 그 아마 여기 이털남이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종편 한번 다루셨을 때 제가 한번 그때 김종철 팀장이 나오셨었죠. 간단하게 종편과 기업들 관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그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매경과 한경이 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중동 특히 이제 그 뭐 중앙 정도는 뭐 자본금 그때 방통위에서 보면 자본금 납부가 크게 그리고 조중동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맞췄지만 매일경제 같은 경우 이제 선정된 이후에 자본금 3천억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쌓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 그 자본금을 이렇게 출자 내지는 그 돈을 내야 되는데 한경과 매경이 처음에 같이 경쟁 붙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4대 그룹이나 돈 있는 그 재벌들은 불참선언을 했고 불참선언까지 했고 결국 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뻔하죠. 중견그룹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금융회사들 뭐 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 똑같은 접촉을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매경만 할 수도 없고 한경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찾아와서 우리 종편 그 선정돼야 되니까 자본금 출자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도 못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매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물론 뭐 그 오픈 아니지만. 과거에 한경이 우리가 매경이 종편 들어갈 때 기업들 접촉할 때 한경이 엄청난 방해 공작을 했다. 한경 쪽에서 매경 그 접촉한 기업들 가가지고 매경의 종편에 출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매경 쪽 관계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한경에서는 매경이 종편 그 과정에서 완전히 그 좀 더티하게 기업들 옥죄고 기업들 상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종편 상대로 여러 가지 그 기업들 기사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돈을 끄집어냈다. 그것도 그래도 다 3천억 못 맞춰가지고 한 번 납부 연장까지 됐죠. 방통위에서 기간을 유예해줬죠. 물론 그것도 이제 특혜성이다 뭐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여하튼
기간까지 연장해가면서 어떤 매경은 가까스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종편 신청을 받아냈죠. 그 과정 한경은 되게 이제 탈락을 했고 네. 상대적으로 매경과 한경이 항상 같이 했다가 이번에 종편이 매경으로 들어가면서 매경 한경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힘의 구도라고 할까요? 어떤 약간 이제 매경 쪽으로 균형 관계가 이제 깨졌다. 네, 그래서 약간 매경 쪽으로 좀 기울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이제 약간의 서로 간에 좀 쌓여 있던 것이 있다고 봐야 되죠.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의 주가 조작 방송이 이제 그 직접적인 발단 내지 네. 또 한국경제의 장대환 지금 매경 회장의 총리 후보자 때의 낙마 사례라고 네. 하는 보도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종편 선정을 둘러싸고 밑에서 사실 조금씩 골마오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것이 이번에 그 계기를 통해서 터진 것이다. 이번에는 완전 이제 그게 완전 불거진 거죠. 이제 그 동안에 서로 간에 이렇게 쿵쿵 앓고 어떻게 보면 좀 외곽에서 서로 밑바닥에서 막 치고받고 내지는 네. 신경전을 벌이다가 예. 이제 지면을 통해서 대놓고 골문 게 터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경의 입장에서 그리고 매경의 입장에서 이제 그 전달을 해 드렸는데 네. 이제는 한경 매경을 떠나서 전체 언론계 네. 내지 그 국민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면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김종배 선배도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솔직히 이게 지면이라는 것이 이게 이 지면이 원래는 다른 걸로 채워져야 될 지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가치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결국은 뭐 물론 이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를 돈 주고 사보는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뭐 알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면이 그 어떤 그 언론이 갖고 있는 공공성 내지는 공적인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이 지면이 과연 그 어떤 사주 내지는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예. 이렇게 뭐 자사, 예. 지면 사유화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 지면에 들어가야 될 다른 경제에 주요하던 어떤 정보나 네. 그 기사들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네. 사장되거나 밀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독자나 소비자 이 신문을 돈 주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 보면 보다 좋은 정보나 알찬 내용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 입장에서 언론계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차원에서 알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꼭 100% 틀린 거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국면과 이 상황에서 그것이 일면 톱으로 가고 네. 한 면을 털어서 기획기소로 실을 만큼 그 정도의 가치, 밸류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밸류 선정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네. 회사의 입장이 여기에 관철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면 사유화다. 그렇죠.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이제 저희들도 뭐 기사를 썼고 일부 다른 매체들도 이제 이와 비슷한 기사들이 어제 막 그 올라오면서 예, 오늘 조간도 많이 썼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밑에 그 인터넷 그 댓글 있지 않습니까? 예. 댓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양쪽 신문을 내지는 한쪽에 대해서 그 좋게 보는 독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 독자나 입장에서 보면 야 뭐 다 뭐 그 도찐 개찐 뭐 50보 100보 예. 너희들이 다 그렇지 뭐 예. 이런 어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오히려 냉소적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 보면 독자들 입장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썩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그럼에도 뭐 또 다른 관점에서 한편에서는 언론계의 속살이 네. 조금 좀 노출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언론계의 속살이 조금 좀 드러났다라고 하는. 네, 뭐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정보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네, 이것도 그렇죠? 정보라고 정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독자들도 네. 신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신문을 좀 더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료 내지는 예. 재료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나저나 이 싸움은 지금 어떻게 휴전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확전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 원래 이런 그 기획 기사라는 게 예. 한경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예. 어제 1편하고 숫자가 딱 찍혀서 나오면 대개 이제 이어서 오늘 2편, 3편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기획이고 그런데요. 오늘자 제가 오자마자 그리고 어제 가판이라고 이제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전날에 이제 미리 저녁에. 나오는. 예. 제가 찾아봤는데 예. 또
한국경제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도너분, 머니 저널리즘 뭐 이렇게까지 뭐 맹폭 내지는 폭주를 해놓고 네. 오늘자 한국경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서로 뭐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이거를 더 가서 결국은 이전 투구식으로 갔을 경우에 독자들한테 오히려 더 자기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또 발 빼는 것도 또 결코 또 매경은요? 매경도 오늘 일체 또 언급이 없었습니까? 네, 매경도 아직은 기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양쪽 모두 우리들은 다 내용들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타는 있다. 네. 근데 이제 쏠 건지 말 건지는 좀 상황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또 이제 그 다른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으니까 좀 여론을 의식하는 거가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한국경제 그 간부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그 여론을 되게 의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신문의 보도 내용 외에 타사들이 또 이와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독자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되게 좀 민감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위에서는 또 조용하게 법적으로 조용하게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제대로 한번 붙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발단이 됐던 두 개의 기사 그러니까 검찰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주가 조작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매일경제 회장인 장대환 회장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했다는 사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문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다루는 과정에서 기사에서 이래서 오보성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건 뭐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비판에는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언론이 먼저 오히려 이제 더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 차제에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김종철 팀장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이 됩니다. 동정업계 또한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을 하는 게 또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도는 오로지 공익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사의 위신을 세우거나 상대 회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보도라면 그건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볼썽사나운 헐뜯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매경과 한경이 이 점을 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